자, 이번 시간에는 실수, 이 두 번째 단원 정수의 분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수의 분류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홀수 짝수고요. 3의 배수,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이것을 우리는 정수의 분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정수를 몇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짝수 아님 홀수, 3의 배수, 이거나 3으로 나누었을 때 1이 남거나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거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정수의 분류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분류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목과 나머지가 됩니다. 짝수와 홀수도 2의 배수이거나 그러니까 2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거나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목과 나머지의 구분이에요. 자, 오른쪽에서 우리가 A라는 수를 M으로 나눴을 때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이잖아요. 그랬을 때 A의 값은 M, Q 플러스 R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A는 MQ 플러스 R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A는 MQ 플러스 R이고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R은 0보다 크나왔고 나누는 수 m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QR이 오직 하나로 정해집니다. 자, 정수의 분류. 그러니까 K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로 보통 구분을 해요. 자, 여기 정수의 분류는 뭐냐면 양의 정수 K로 나눈 나머지에 의해서 분류를 합니다. 나머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그리고 K-1일 때까지가 되겠죠. 그럼 모든 정수는 이것 중에 이 NK개 중에 하나예요. 그걸 분류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짝수와 홀수입니다. 짝수는 2의 배수 2n, 그 다음에 홀수는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래서 2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게 3의 배수예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2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노트를 잘 봐주세요. 우리가 짝수와 홀수를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홀수예요. 2n 플러스 1로 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사실은 이때 n의 정의를 잘해야 돼요. 만약에 플러스 1로 하게 되면 n은 자연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이 빠져요. n이 자연수라고 하면. 그래서 보통 n이 자연수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2n-1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2n 플러스 1을 안 쓰는 게 좋아요. 짝수와 홀수로 구분할 때는 뒤에 자연수가 n이 아니더라도 짝수를 2n 그리고 홀수를 2n-1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으로 나눈 나머지도 계산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되게 쓰는 게 좋아요. 가운데 수를 3n 그리고 그 왼쪽에 3n 마이너스 1 그리고 3n 플러스 1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위에 3n 플러스 1, 3n 플러스 2도 똑같습니다. 3n 플러스 2가 이걸 만족하는 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거든요. 1이 부족한 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좌우 대칭되게 정의를 하게 되면 계산이 굉장히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3의 배수, 3을 기준으로 나눌 때는 3n-1, 3n 플러스 1을 주로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자, 보자. 보기. A가 정수일 때, 이런 건 이제 증명할 때 씁니다. A가 정수일 때, A의 제곱은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또는 1밖에 안 돼요. 3으로 나눈, 어떤 수를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0 또는 1 또는 2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떤 수의 제곱을 3으로 나누면 절대 나머지가 2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그 A가 3의 배수인 경우 3으로 나눴을 때 1이 되는 경우 3으로 나눴을 때 2가 되는 경우로 나눠서 하면 돼요. 실제 A의 제곱을 계산해 주는 거 쉽죠? 그런 다음에 3으로 나누게 되면 자, 몫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목. 3으로 나눈 목.
3으로 묶어준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를 보면 플러스 0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1밖에 안 나와요. 2가 안 나옵니다. 이런 거를 증명할 때 정수의 분류를 많이 사용해요. 이 정수의 분류는 사실은 주로 수학 경시를 준비한 아이들이 이러한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그 수를 다루는 스킬을 연습할 때 정말 좋습니다. 수에 대한 감각이나 표현 능력이 많이 신장이 돼요. 자, 이제 또 문제 풀어보자. 필수예제 5-3번을 볼까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오케이. 자, 그러면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밑에. 3n 플러스 1, m은 정수.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정수. 자, 를 n을 써서 간단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되겠어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정수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3n 플러스 1 하나만 나타내서는 안 되죠. 그죠? 3n 플러스 1로 나타낸 다음에 이 m 값이 그죠? m 값이 어차피 정수인데 이 m이 가능한 게 5로 나눈 나머지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경우로 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대입하게 되면 이 m에다가 5n을 대입하게 되면 어디 있어요? 15n 플러스 1, 그 다음에 5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15n 플러스 4, 5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15n 플러스 7 이렇게 전개할 수 있죠. 이 수를 다시 3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5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야 된다 그랬어요? 3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수는 맨 마지막 거 15n 플러스 13 요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사실은 지금 방금 전의 예제보다는 지금 모범 답안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큰 수를 먼저 써줘요. 큰 수로 나눈 나머지를 먼저 써주고 작은 수로 나누는 경우를 써주면 대입해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밖에 안 되죠. 그죠? 방금 전에 이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방금 전에는 작은 수를 기준으로 먼저 나머지를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큰 수로 4가지, 5가지 경우를 다 대입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합니다. 대입해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5가지인데 반해서 먼저 큰 수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라는 걸 먼저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3의 배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3n 플러스 1, 3n 플러스 2. 그럼 여기 m에다가 3가지 경우만 대입을 하면 되잖아요. 계산이 훨씬 더 편리하죠. 그래서 기억해둬요. 큰 수를 기준으로 먼저 식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작은 수의 경우를 각각을 대입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들을 3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것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것은 13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나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10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여기서는 이거와 그 다음에 이거나를 한번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거와 이거나. 자, 여기서 이거는 알겠죠? 이거는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고요. 2번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또는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냐 또는 이냐에 따라서 문제의 풀이가 달라집니다.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 개수를 금방 구할 수 있죠. 이거는 포함 배제의 원리로 풀어요. 포함 배제 원리로 푸릅니다. 34개예요. 그 다음에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수. 20개. 이거는 100을 5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포함 배제 원리라고 그랬죠.
두 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집합으로 주로 표현해요.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를 집합 A,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 쓰자. 얘를 집합 A, 그 다음에 5로 나눈 나머지가 3인수를 집합 B라고 하면 우리한테 구하라는 것은 또는이니까 자, 어디다 써야 될까요? 자, 아래다 일단 써볼게요. 자,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NA 집합 A 원소의 개수 플러스 NB 집합 B 원소의 개수, 이게 중복되는 게 있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게 되면 자, A와 B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중복되잖아요. 두 번 카운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집합 부분을 빼줍니다. A 교집합 B, 이게 바로 포함 배제 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3의 배수가 되는 개수 아까 34개, 그 다음에 플러스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 되는 경우의 수가 20개인데 이때 빼줘야 됩니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되고, 그리고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되는 수, 중복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5n 플러스 13 앞에서 구했죠. 자, 이거를 계산해서 6개입니다.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48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함 배제 원리. 자, 그 다음에 유제 5다의 4번을 봐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 3, 5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1, 2, 4인 수를 모두 구하라. 자, 오케이. 이번에는 위의 예제보단 약간 어렵죠. 왜냐면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그죠? 2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5로 나눕니다. 자, 일단 노트를 준비해주고 한번 여러분이 풀이를 한번 써보세요. 자, 2, 3, 5 3개로 나누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장 큰 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2, 3, 5 중에서는 5가 제일 크죠. 그죠? 5로 나눈 나머지가 4인 수를 먼저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미지수를 이제 한 3개를 정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5로 나눈 나머지가 4인 경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5, 자, 여기서 5, L 플러스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때 L은 정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하나는 무조건 그냥 통과한 거예요. 이거로다가. 자, 그런데 두 번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여야 되잖아요. 그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여야 됩니다. 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L은 정수죠. 그죠? 이 L이 될 수 있는 수가, 자, 보세요. 두 번째 2번. L이 될 수 있는 수가, 자, L이 될 수 있는 수가 LM, M으로 하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이거나 이 3개 중에 하나예요. L은 정수이기 때문에 이때 M은 정수입니다. 그래서 L에다 대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3M을 대입해 줘 볼까요? 그럼 3M을 대입해 주니까 15가 되겠네요. 15L, 15M 플러스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3m 플러스 2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이걸 한번 써보자. 그냥 3m 플러스 2를 대입해 주고 플러스 4를 해주니까 얘는 15m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죠? 자, 세 번째 수도 한번 해보자. 세 번째 수도 5, 3m 플러스 2 플러스 4가 되니까 이걸 전개해주면 15m 플러스 14가 되겠네요. 자, 이제 세 개를 찾았어. 자, 하나 15m 플러스 4,
15n 플러스 9, 10n 플러스 14가 됐는데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돼야 되잖아. 그지? 자, 아닌 걸 찾아보는 거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네요. 그죠? 3으로 나눠 떨어지네요. 그리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 4, 10이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그럼 15m 플러스 1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세 번째 2로 나눴을 때 자,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m을 또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 갑니다. 여기서 m이 될 수 있는 수는 2의 배수이거나 lmn, n으로 표현해보자. 2의 배수이거나 2의 배수 아니거나 홀수. 그래서 n은 정수라고 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하면 15n 플러스 14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2n을 대입하니까 30n이 되겠네요. 플러스 14가 나 있고 두 번째는 15하고 2n 플러스 1 플러스 14 이걸 전개해 주는 겁니다. 그럼 30n 플러스 15 더하기 14니까 29가 되겠다. 그지? 자, 그랬을 때 2로 나눠보는 거예요. 나머지가 0이네요. 나눠 떨어지네요. 나머지가 1이네요. 오케이. 찾았다. 30n 플러스 29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이 있었죠. 자, 분류를 했어요. 이걸 만족하는 수인데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30n 플러스 29는 0보다 크고 1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n값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직접 대입해서 구해도 돼요.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구해도 되고 29를 이항하고 양변을 30으로 나눠서 계산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만족하는 n값은 n이 0일 때 만족하죠. 정수니까 0 포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1일 때 만족하죠. 59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일 때 89니까 만족합니다. 3일 때는 안 돼요. 그래서 n이 0 또는 1 또는 2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자연수니까 여기 n에다가 0을 대입해보고 1을 대입해보고 2를 대입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0을 대입하니까 제일 작은 수는 29가 됩니다. 두 번째 1을 대입하니까 두 번째로 큰 수는 59가 됩니다. 세 번째는 2를 대입하니까 8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 RK를 정의했습니다. RK를 정의했죠. 근데 RK가 뭐냐? 양의 정수 K를 5로 나눈 나머지예요. 나머지를 RK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R100은 0이겠죠? 100을 5로 나누면 나머지 0이 되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RA 곱하기 RB는 RA 플러스 RB 플러스 1 그리고 RA는 RB보다 작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요 식을 잘 봐야 돼요. 요 주어진 식. 얘가 좌변을 두 다항식의 곱의꼴로 바꿀 수 있는 식이라고 굉장히 많이 다뤄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정수의 성질도 다르고 뭐에서도 다르고 인수분해에서도 주로 다뤄지는 식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여러분이 꼭 외워주세요. 자, 여기서 좌변이 xy-kx-ky 이렇게 주어져요. 이러면 얘는 인수분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지금은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x-k 곱하기 x-k 그리고 상수항 k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다항식의 곱의 꼴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인수분해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식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의 곱의 꼴로 나타낼 수 있고 상수항 우변으로 이항할 수 있죠. 자, 그런데 RA가 아까 나머지라고 그랬잖아요. 오르나는 나머지 0, 1, 2, 3, 4
RA가 될 수 있는 수는 0, 1, 2, 3, 4입니다. 그죠? 그리고 RB도 0, 1, 2, 3, 4 중에 하나죠. 그러면 RA 빼기 1은 0, 1, 2, 3, 4에서 1을 뺀 수예요. 그죠? 그리고 RB 빼기 1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곱해서 2가 되는 거예요. 곱해서 2가 되려면 일단 0이 되면 안 되겠다. 그지? 그죠? 그리고 RA가 RB보다 작다라는 힌트 때문에 경우의 수가 반으로 딱 주는 거예요. 실제 1 곱하기 2밖에 안 돼요. 자, 두 다항식의 곱이 2가 되는데 앞에 RA-1이 작은 수, RB-1이 큰 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RA-1이고 경우의 수는 딱 하나요. RB-1인 경우밖에 없어요. 양변에 1을 더하면 RA는 2, RB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RA가 2란 얘기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죠. 그죠? 그리고 RB가 3이란 얘기는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연습했던 대로 A는 5n 플러스 2, B는 5n 플러스 3. 자, M에는 의미 아닌 정수.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M에는 정수라고도 하고 또는 M에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정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A의 제곱 플러스 R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R A의 제곱 플러스 3B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R 그래서 얘를 이 식에다 그대로 앞에서 5n 플러스 2와 5n 플러스 3을 대입해서 쭉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쉬워요. 복잡해 보이지만 개수가 5인 항은 우리가 묶어주면 돼 그냥 5로. 왜냐면 나머지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근데 나머지 13을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왜냐면 5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는 5보다 작은 수야 돼요. 그래서 2를 몫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3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번을 보세요. 2번이죠. 2번을 보세요. 자, 이건 별표를 해놓고요. 이번에는 R, AX 플러스 B가 4인 양의 정수 X에 대해서 RX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A와 B는 우리가 구했는데 갑자기 X가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X는 양의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때 RX 값을 구하라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거지? 처음에 이거 보고 풀 수 없어요. 못 풉니다. 못 푸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해설을 보면서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위에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RX잖아요. RX의 뜻이 위에 정의에서 X를 5로 나눌 때의 나머지잖아요. 그죠? RX는 X를 5로 나눈 나머지이잖아요. 자, 그러면 5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소위 분류해서 X는 OQ 플러스 P, P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고 P는 당연히 5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5보다 작은 수가 돼야 되겠죠. P는 0보다 크거나 5보다 작은 수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이건 묻는 문제예요. X의 값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처음 보고 이걸 바로 풀 수 있다 이런 학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야. 이런 문제는 X를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푸는 거구나 라고 한 두세 번 반복해서 풀어가면서 암기를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생님 이걸 어떻게 정의해요? 못해요 아무도. 그러니까 수학은 내가 막 천재라서 배우지도 않은 거를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런 학생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들을 풀어봄으로써 그 반복하여 풀어봄으로써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A와 B는 앞에서 구했고요. X는 OQ 플러스 P로다가 대입해서 이것도 쉬워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5로 묶어주면 됩니다. 자, 5로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5로 묶을 수 없는 다항식 2p 플러스 3이 남았죠. 자,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ax 플러스 b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4라고 그랬으니까 요 아래 2p 플러스 3, 이 4가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걸 서술형으로 내면 여기서 2p 플러스 3과 나머지가 바로 4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이 p 때문에 그래요. 이 p의 값에 따라서 얘가 4보다 훨씬 큰 값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equal 4가 되면 안 됩니다. 요거 이렇게 쓰고 x 해놓으세요. 요거 실수 엄청 많이 합니다. 결국에 이 값을 r 2p 플러스 3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4입니다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실수해요, 이거. 근데 p의 값이 5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0보다 크나 5보다 작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p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p에다 0 대입하니까 나머지가 4, p에다 1 대입하니까 나머지가 0. 이렇게 하나씩 대입했을 때 p의 값이 3이면 만족하더라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잘 참고를 해서 유제 5-5번을 풀 겁니다. 자, 이번에는 n을 8로 나눈 나머지 있잖아요. 아까는 5로 나눈 나머지였고 지금 8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문제가 용이 비슷해요. 그러면 앞에 예제를 풀이를 보면서 한번 참고하면 되는 거야. 자, 노트에다가 5-5번을 풀어보도록 하자. 자, 5-5번에 먼저 1번을 풀어볼게요. 일단 RA는 n을 8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그랬을 때 RA는 1이고 RB는 5입니다. 이걸 먼저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A의 값은 8로 나눈 나머지니까 8m 나머지가 1입니다. 1이게 되겠고 B의 값은 자, 8 서로 다른 문자로 써야 돼요. n 그리고 나머지는 5n입니다. 그리고 n은 그냥 여기는 정수라고 하면 되겠네요. 정수 조건 여기 정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A 값과 B 값에다가 우리가 방금 전에 정의한 식을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러면 2A 플러스 3B 이퀄 2배 8M 플러스 1 3배 8N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천천히 전개하면 됩니다. 28에 16M 플러스 2 24N 플러스 3, 5, 15. 자, 그런 다음에 8로 묶어줘야 돼요. 8로. 얘를 8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먼저 2M 플러스 83, 24. 3N. 그 다음에 2 더하기 15는 17이죠. 17을 2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겠다. 그래서 2가 되겠고 나머지가 1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나머지가 1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R 2A 플러스 3B 2A 플러스 3B를 8로 나눈 나머지는 1이에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을 풀어볼게요. 2번에서는 RA를 주어지고 RB를 몰라요. RB를 구하라는 문제죠. 근데 RB라는 것은 8로 나눈 나머지잖아요. 그러니까 RB가 될 수 있는 수는 0, 1, 2, 3, 4, 6, 7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이 A 플러스 B가 2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두 번째 조건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 B를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B를 8로 나눈 나머지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RB 값 뭔지 모르지만 이 값을 캐리라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K라 하자. 하면 이 K 값은 0, 1, 2, 땡땡땡 7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RB 값을 표현했고요. A 플러스 5B에 우리가 대입을 해야 돼요. 그죠? 대입을 하기 위해서 자, 목과 나머지를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A는 8M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이제 k라고 했으니까 b의 값은 8로 나눴을 때 n이라고 하자. 나머지가 k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m과 n은 정수라고 정의를 해줘야 돼요. m은 정수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표현 같은 경우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AB 값을 8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표현을 해야지만 우리가 구하는 A 플러스 5B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대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8M 플러스 3, 그 다음에 5, 8N 플러스 K 이렇게. 자, 이걸 전개해 줍니다. 전개해 주면 전개해 주고 이제 8로 묶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 보자. 8로 묶으면 일단 m이 있고요. 그 다음에 5n이 있네요. 그 다음에 5k가 있고요. 플러스 3.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5k는 8로 묶을 수 없어요. 자, 그럼 5k 플러스 3으로 하고요. 문제의 조건에서 a 플러스 b의 나머지가 8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5k 플러스 3을 8로 나눈 나머지가 2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R 5k 플러스 3 이퀄 2라고 써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k 값이 0부터 7까지 수이기 때문에 5k 플러스 3 이퀄 2로 하면 안 됩니다. 8로 나눈 나머지가 2여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k 값에다가 차례대로 대입하는 거야. 0을 대입하니까 3이네요. 그죠? 2를 대입하니까 나머지가 0이네요.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거예요. 실제 k 값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느냐? 자, k가 3을 대입해 보세요. 3일 때 r 5 곱하기 3 5 곱하기 3 플러스 3이죠. 자, 그러면 r 5, 3, 15 더하기 3 18이네요. 자, 18을 2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2. 만족합니다. 그래서 k 값은 3이 되는 거예요. 이 k 값은 아까 우리가 뭐로 뒀어요? r, b로 뒀죠. 그죠? 따라서 r, b 값은 k, 즉 3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을 풀어볼게요. 3번은 a가 어떤 수인지 몰라요. 그냥 어떤 정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4제곱한 값을 8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4제곱해서 8의 배수가 되는 수는 뭐게? 라는 거예요.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일단은 a의 4제곱을 우리가 a 4제곱에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ra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점은 a예요. a 이퀄 8로 나눈 나머지 8m 플러스 k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k는 8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m은 정수고요. 그리고 k 값은 0보다 크나 같고 8보다 작은 인 정수입니다. 자, 이렇게 또는 7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돼요.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보통 a의 사제곱 우리가 이제 전에 왜 인수분해에서도 많이 다뤘죠. 그죠? a의 사제곱이 나오면 a 사제곱을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a 제곱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a의 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a의 제곱. 즉 8m 플러스 k 제곱인데 이때 이걸 다 일일이 제곱할 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머지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머지. 자, 그러면 이 값은 아까도 이제 이걸 한 번 더 제곱해야 되니까 4제곱이 되려면 한 번 더 제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8로 묶어줄 수 있는 거예요. 8로 묶어주면
8m의 제곱이니까 8m의 제곱 플러스 2mk라고 묶어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이제 8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게, 묶을 수 없는 게 k의 제곱이 남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항이 3개나 되는데 이걸 다시 제곱을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나머지만 구하면 되잖아요. 이 몫을 굳이 이대로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수라고 x라고 하거나 어떤 수라고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a의 제곱은 오케이. a의 제곱은 8로 나누어 떨어지는 8 곱하기 8의 배수와 k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제곱을 할 수 있죠. 자, 제곱의 제곱 4제곱입니다. 그러면 8a 플러스 k의 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 전개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나머지예요. 앞에 두 항은 일단 8의 배수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를 8로 묶을 수 있어요. 그 수를 우리는 어떤 수? 그냥 b라고 하자. 8b, 8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k의 4제곱이에요. 자, 이런 표현인데 b는 어떤 정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건 조심해야 돼요. 문제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a를 쓸 때는 a는 정수 이런 표현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문자를 쓸 때는 항상 이렇게 정의를 써줘야 돼요. 어떤 정수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RA의 4제곱이 0이 된다라는 것은, 그죠? 자, 여기서 RA의 4제곱이 0이므로예요. 8b는 어차피 8의 배수니까 고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k의 4제곱이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k는 0부터 7까지의 정수예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일단은 k가 0이면 0의 4제곱은 0이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2를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2를 4번 제곱하면 당연히 8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2의 배수는 다 되는 거야. 2의 배수. 그러면 4도 되고 6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0, 2, 4, 6으로 그러니까 4번 곱하기 4번 제곱하게 되면 8의 배수가 되는 수 4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